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했고요.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 검찰 이런 기관들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적폐청산위 소속 의원은 14명입니다. 오늘 저희와 인터뷰하실 이분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분 때문에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서 YS 이후에 가장 높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데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여론조사가 80%가 훌쩍 넘는 여론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 80%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네. 다시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면서 아주 높은 최고의 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지지율이라는 데이터를 떠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소위 불통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차원에서 네. 가장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정말 탈권위 소통하는 대통령상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셨고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세월호 7시간 이거 적폐 아닙니까? 네. 이거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이제 그 기록물이 다 이제 가버렸는데 네. 이거 어떻게 밝힐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그 전말이 다 규명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발견된 그 문건들, 민정수석실과 여러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증거 자료로만 지금 현재로서는 쓰여지고 있으나 네. 그런 문건들이 생산되는 그 청와대의 구조들, 그 구조 안에 세월호 7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정윤회 문건 수사, 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네. 세월호 7시간도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급하셨으니까 지난 4월 25일인가요?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하셨는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수사를 다시 하자 이런 법안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정원 TF 적폐청산 TF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시작됐던 원세훈 심리전단의 여러 여론 조작 사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 13개, 4개 정도의 지금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조사 결과들이 속속 검찰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전체적인 어떤 조사가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국정원에서 이랬던 그러한 일들을 수사하는 거는 잘 하겠으나 네. 과거 검찰 조직 내에서 있었던 그러한 자체의 어떤 적폐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차피 또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검찰총장의 새로운 검찰이 저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니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우병우 특검법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좀 주요 법안으로 좀 추진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 등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에
정윤회 문건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 중인 이제 전임 뭐 이명박 정권부터 있었던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뭐 댓글 사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 민간인들 동원해서 이제 이 네.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달 30일에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이제 선고를 좀 늦춰달라, 변론을 재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이제 국정원 TF의 조사 결과들이 검찰의 일부 재판의 자료,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고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이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했던 그 사이즈보다 훨씬 큰 규모의 네. 그 당시에는 여론조작과 관련돼서 심리전단 산하에 이제 민간인 관련된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무려 30개 팀의 3,500명. 사이버 외곽팀, 규모로는 3,500명이 될지 3,500개의 아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규모 대비 한 개의 아이디, 즉 그 당시 발견된 아이디 사람을 하나라고 보면 이번 것은 3,500명 혹은 3,500개의 아이디. 네. 규모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재개되는 건 물론이지만, 재판이 재개되는 건 물론이지만 별도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별도 수사가 있고 그 부분이 추가 기소돼서 네. 그것이 병합이 돼야 되는 것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국정원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런 보고를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허락 없이 보고받지 않고 과연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사의 어떤 칼날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어떻게 좀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그 성역 없이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과거에 검찰이 그랬느냐라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문제가 한참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저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간접 사실들,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그리고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방증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가 과연 연루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고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중에 일부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앞으로 속속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이 드러날 것이고 네. 검찰의 수사는 또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들 예외일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일단 답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요. 2009년 이제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지휘한 인물 아닙니까? 네네. 당시에 이제 수사 실무가 이제 중수 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는데, 네. 이분이 그 당시에 국정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시계를 받아서 이제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 그런 얘기를 또 국정원에서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이 또 도피성 출국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제 그 입이 이런 모든 화근을 불러일으킨 거죠.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고 소환이 있었고 거기에 느닷없이 지금 논두렁이 나오거든요. 가장 어떤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먹칠하기 좋은 그러한 단어를 골라서 지금 거기다 붙인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국정원과 관련된 거라고. 네. 근데 그 당시 이 부분을 조사한 주체는 검찰이거든요. 네. 자기 본인이거든요. 네.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그 당시에 검찰과 국정원의 어떤 관계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희화화됐던 이런 국민들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주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뭐 MBC를 비롯한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뭐 지금 뭐 그 내부 문제인데 어제 또 그 언론 노조가 그 김장겸 뭐 후보라든지 김장 지금 사장이죠. 그 후보에 대한 뭐 인터뷰 후보 면접 당시에 그 녹취록을 또 공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조합원들을 앵커에서 배제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 MBC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에 지금 이 신경민 의원 지금 간사시죠. 소환상임위원회 간사인데요. 신경민 의원님도 의원도 들어와 있고요. 방송 정상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방송 사태에 대해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박문진 뭐 이사장의 어떤 해임, 뭐 교체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검찰 개혁 문제가 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실 예정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법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제인데요. 네. 저는 정말 한번 정면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격이 없는 국민과의 소탈하는 모습만으로 이런 고공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그것은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권력의 사유화, 민간인 최순실과 연결된 국정 시스템이 망가지고 공공성이 완전히 훼손된 건데 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와 바람이 적폐청산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시금석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계약 저지 특위라고 또 해서 특위도 만들고 뭐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하고 있어서 과연 또 협치 없이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또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자기 모순이 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논평들을 보면 적폐청산에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정말 뭐 친박계 핵심 인사인 이완영, 제가 국정조사 특위 때도 제 상대방이었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을 또 뭐 간사로 하는 무슨 계약저지위원회인가 그러면 국정원을 옛날의 국정원으로 지금 그대로 놔두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국정원을 활용하고 남용해서 사찰하고 감시하고 여론조작하고 하는 그런 취지인지 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적폐청산위원회는 뭐 활동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지금 9월 정기국회의 어떤 법안 처리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뭐 활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저희들이 보는 문제의식은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입니다. 네.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처의 여러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화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의 한 큐로 저는 정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네. 새로운 문명의 검찰총장의 새로운 검찰이 저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우병우 특검법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좀 주요 법안으로 좀 추진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검찰이 이 지금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 등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에 정윤회 문건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 중인 이제 전임 이명박 정권부터 있었던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댓글 사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 민간인들 동원해서 이제 이 네.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달 30일에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이제 선고를 좀 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했고요.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 검찰 이런 기관들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적폐청산위 소속 의원은 14명입니다. 오늘 저희와 인터뷰하실 이분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분 때문에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서 YS 이후에 가장 높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데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여론조사가 80%가 훌쩍 넘는 여론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 80%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네. 다시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면서 아주 높은 최고의 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지지율이라는 데이터를 떠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소위 불통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차원에서 네. 가장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정말 탈권위 소통하는 대통령상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셨고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세월호 7시간 이거 적폐 아닙니까? 네. 이거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이제 그 기록물이 다 이제 가버렸는데 네. 이거 어떻게 밝힐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그 전말이 다 규명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발견된 그 문건들, 민정수석실과 여러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증거 자료로만 지금 현재로서는 쓰여지고 있으나 네. 그런 문건들이 생산되는 그 청와대의 구조들, 그 구조 안에 세월호 7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정윤회 문건 수사, 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네. 세월호 7시간도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급하셨으니까
지난 4월 25일인가요?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하셨는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수사를 다시 하자 이런 법안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정원 TF, 적폐청산 TF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시작됐던 원세훈 심리전단의 여러 여론조작 사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 13개, 4개 정도의 지금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조사 결과들이 속속 검찰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전체적인 어떤 조사가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뭐 국정원에서 이랬던 그러한 일들을 수사하는 거는 뭐 잘 하겠으나 네. 과거 검찰 조직 내에서 있었던 그러한 자체의 어떤 적폐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차피 또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되기